드디어 한 달 전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2월 26일 SK하이닉스가 109만 9천원 역사적인 황제주에 등극했고 삼성전자도 21만 8천원을 찍었어요. 장중에는 22만 3천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어떡해. 그런데 오늘 아니 삼성전자는 아침에 4.4% 급락한 17만 2,100원에 개장했습니다. 다행히 낙폭을 줄여서 17만 9,700원에 마감했지만 한 달 전 고점에서 17.5%나 빠졌어요. SK하이닉스도 89만원에 출발해서 92만 2천원으로 마감, 황제주에서 16% 이상 밀렸습니다. 안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외국인은 왜 7거래일 연속 던지고 있고 구글의 터보컨트는 정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끝내는 걸까요? 오늘 경제언팩에서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빠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볼게요. 원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4가지가 동시에 터졌어요. 첫 번째, 가장 단순한 이유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팔고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반도체 주식은 2배 가까이 오른 효자 종목이었거든요. 블랙록, 블랙스톤 같은 글로벌 펀드들에서 최근 투자자들이 자금 환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펀드 매니저가 돈을 돌려주려면 주식을 팔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식을 팔까요? 손실난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가장 수익이 많이 나고 덩치가 커서 현금화하기 쉬운 종목을 1순위로 입절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로 그 대상이에요. 숫자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는데 누적 금액이 약 8조 1,500억 원입니다. 매일의 흐름을 보면요. 3월 4일 이란 전쟁이 터진 뒤 삼성전자가 17만 2,200원까지 떨어졌다가 3월 18일 20만 8,500원까지 반등에 성공했어요. 아, 이제 회복하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3월 19일부터 외국인이 매일 수천억에서 2조 원씩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 연속이니까 시장이 견디기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요. 스페이스X의 상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 덩치의 기업이 상장하면 전 세계 인덱스 펀드들은 자기 포트폴리오에 스페이스X에 반드시 편입해야 해요. 그러려면 다른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게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스페이스X가 IPO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매일 아침 브리핑에서도 다루고 있는 이란 전쟁입니다.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나들고 언제 전면전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 글로벌 자금은 주식에서 빠져나와 원유 같은 단기 트레이딩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버튼 하나로 주식과 원자재를 넘나드는 이 TF를 통해 자금이 빠르게 빠지는 겁니다. 트럼프가 어제 공격을 10일 연장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되려면 실제 종전 합의가 나와야 합니다. 네 번째, 이게 이번 급락의 방아쇠를 당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3월 25일 구글 리서치가 터보퀀트라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터보퀀트가 뭐냐면요. AI가 작업할 때 임시로 기억해둬야 하는 데이터, 이걸 KV 캐시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의 크기를 정확도 손실 없이 6분의 1로 줄여주는 압축 기술이에요. 이걸 적용하면 엔비디아 H100의 성능을 최대 8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왜 놀랐을까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른 이유가 AI가 메모리를 엄청 많이 써야 한다는 전제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일을 메모리 6분의 1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메모리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퍼진 겁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CEO가 이걸 구글의 딥시크라고 표현했어요. 올 초 딥시크가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을 때와 같은 구도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삼성전자가 4.7%, SK하이닉스가 6.2% 빠졌고 오늘도 삼성전자가 17만 2,100원에 출발할 만큼 공포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미국의 마이크론도 3.4%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차익 실현 플러스, 스페이스X 자금 이동 플러스, 중동 리스크 플러스, 터보 퀀트 공포,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겹친 겁니다. 하나만 있었으면 이 정도 하락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짧게 보면 비가 내리지만 길게 보면 구름 뒤에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지금 시장을 상시 세일 중인 명품 매장과 비유했습니다. 매일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려고 대기하던 사람들도 내일 더 떨어지면 그때 사지 뭐 하고 관망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물린 투자자는 팔고 싶은데 못 팔고 밑에서 사려는 투자자는 더 빠질까봐 안 사는 교착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악재 중에서 중동 리스크와 스페이스X 자금 이동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공격을 10일 연장 중단했지만 실제 종전 합의는 없고요. 스페이스XX 상장이 본격화되면 자금 유출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거기에 OECD가 한국 성장률을 1.7%로 낮추고 물가를 2.7%로 올린 것까지 고려하면 매크로 환경이 당분간 반도체주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V자 급반등보다는 탄력이 둔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장기 전망이 좋다는 것과 지금 당장 사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장기 전망이 좋아도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쓰거나 무리하면 장기 전망을 볼 여유 자체가 없어져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세요. 첫째, 반도체가 부족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AI용 고부가 메모리인 HBM의 생산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기존 범용 디램 생산 물량까지 부족해졌어요. AI 수요 급증, 신규 공장 지연, 업체들의 과잉 투자 경계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범용 디램의 가격과 마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실적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둘째, SK하이닉스가 12조 원짜리 베팅을 했습니다. 대당 3천억 원이 넘는 ASML에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대규모로 주문했어요. 이건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로부터 강력한 장기 주문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12조 원을 던지면서 수요가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셋째, 빅테크가 직접 만들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체 칩 생산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반도체 미세 공정은 2차 전지 배터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스와 화합물의 변수를 조절하며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마치 된장찌개의 손맛 같은 엔지니어들의 감각과 노하우가 필수예요. 머스크도 여전히 삼성, TSMC, 마이크론 같은 기존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고 새 패배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에요. 넷째, 그리고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구글 터보 퀀트에 대해 우리는 경제학의 제번스의 역설을 떠올려야 합니다. 제번스의 역설이 뭐냐면요. 기술이 발전해서 자원 사용 효율이 좋아지면 오히려 그 자원의 총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경제학 개념이에요. 1865년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제번스가 발견한 건데 16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율이 좋아졌는데 사용량이 늘어날까요? 19세기에 증기기관의 효율이 좋아졌을 때 석탄 소비가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효율이 좋아지니까 증기기관을 쓸 수 있는 곳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석탄 소비는 오히려 급증했어요. LED 전구가 110등보다 10배 효율적인데 세계 조명 전력 소비가 줄었나요? 아닙니다. 조명을 쓸 수 있는 곳이 늘면서 전체 소비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터보 퀀트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AI 메모리 효율이 6배 좋아지면 AI를 도입하는 비용이 크게 떨어지겠죠. 비용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AI가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던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발도상국까지 AI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전체 AI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결국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실제로 올 초 딥시크 때도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메모리 수요 줄어든다며 반도체주가 흔들렸는데 딥시크 덕분에 AI 비용이 낮아지자 오히려 오픈클로 같은 킬러 앱이 등장하면서 AI 수요가 더 폭발했습니다. 삼성증권은 효율적인 AI 모델은 오히려 전체 비용을 낮춰 더 많은 AI 계산 수요를 불러온다고 분석했고, KB증권은 딥시크 때와 마찬가지로 추론 단가 하락이 AI 에이전트 시장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터보 퀀트는 아직 논문 단계라는 겁니다.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실제 성능이 논문만큼 나올지도 검증이 필요해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지만 장기적으로 메모리 수요 자체가 꺾이려면 AI 서비스 성장이 둔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반대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트와 레버리지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지금은 중동 전쟁, 유가, 매크로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신용거래나 미수를 일으키면 주가가 10%더 빠지는 날 하루 만에 반대 매매를 맞을 수 있어요. 장기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그 전에 퇴장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레버리지를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줄이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보세요. 둘째, 이미 보유 중이신 분은 공포에 질려 서둘러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신의 비중을 점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탄탄한 건 맞지만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몰려있다면 그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분산이 되어 있는지, 현금 비중은 충분한지, 최악의 경우 여기서 20% 더 빠져도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무서워서 팔았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만 무리하게 들고 있다가 생활에 지장이 오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셋째, 현금 여력이 있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분할로 접근하세요. 지금이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저점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소량씩 꾸준히 모아가는 적립식 매수가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다만 이것도 여유 자금으로만 하셔야 해요. 생활비나 단기 자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넷째, 기대 수익률의 눈높이를 낮추세요. 올해 1월부터 2월처럼 한 달에 수직 상승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상승의 각도가 완만해지는 시기예요. 100% 대박을 노리기보다 20%부터 30%까지 수익이면 충분하다는 현실적 목표를 잡고 그마저도 1년부터 2년까지의 시간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구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은 차익 실현, 스페이스X 자금 이동, 중동 리스크, 터보 퀀트 공포가 동시에 겹친 결과입니다. 이중 해소된 악재는 아직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다만 HBM 공급 부족, ASML 12조 원 베팅, 빅테크의 높은 진입 장벽, 그리고 제번스의 역설이 보여주는 장기 수요 전망은 여전히 강합니다. 중요한 건 이 장기 전망을 보기 위해 지금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버리지 없이 여유 자금으로 분할로 눈높이를 낮춰서 이 네 가지를 지킬 수 있는 분들에게만 기회의 구간입니다. 지킬 수 없다면 관망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오늘 경제 언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경제 브리핑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뉴스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의견이며 투자 자문업 또는 유사 투자 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보유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